네, 안녕하세요. 앞에서 우리가 함수 정의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사용한 정의한 함수와 그 정의한 함수 호출하는 코드를 한꺼번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처음에 print lyrics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고, 두 번째 repeat lyrics라는 함수를 정의를 했는데, repeat lyrics라는 함수 안에 있는 이 함수의 body 부분에서 print lyrics라는 함수를 호출하는 형태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함수를 작성한 후에, 정의한 후에 두 번째 작성한 함수 repeat lyrics를 호출하는 그러한 코드를 우리가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코드를 작성한 후에 실행을 하게 되면 앞에서 본 것처럼 repeat lyrics가 호출이 되고, 따라서 print lyrics가 호출이 될 텐데 그것이 두 번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 호출될 때 이러한 가사를 출력을 한번 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print lyrics가 호출이 될 때 또 이러한 가사가 한번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함수를 이제 정의하고 사용을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함수 내부의 body에 적힌 이런 스테이트먼트는 함수를 정의할 때는 실행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호출할 때 비로소 그 문장이 실행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라인까지는 함수 정의만 있기 때문에 아무런 아웃풋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함수를 정의할 때는 그냥 그 함수 body에 있는 부분을 이제 함수의 일부로 약속을 하는 것 뿐이지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수를 정의할 때는 아무런 아웃풋이 생기지 않는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떤 함수를 호출을 할 때는 그 함수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코드에서는 repeat lyric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repeat lyrics라는 함수 정의가 앞에 와야지만 문제가 없이 잘 실행이 될 텐데요. 이것이 순서가 조금 바뀌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코드에서 가장 마지막 라인이 repeat lyrics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었는데 그 함수 호출하는 것을 가장 윗줄로 옮겨서 바꿔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발생을 할 텐데요.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이썬 그 인터랙티브 모드가 됐건 혹은 스크립트 모드가 됐건 아니면 줍터 노트북에서건 이것을 한번 실행해보고 그리고 에러가 발생을 하는지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포즈를 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마 해보았을 테니까 이제 같이 한번 좀 코드를 같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주피터 노트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챕터 03 underscore ex01.py라는 이 파일에 이미 앞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가 이미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코드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위치를 이 녀석을 위치를 맨 위로 올려서 한번 실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위치를 이제 바꾼 것을 이제 ex01a.py라는 파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 두 개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그 스크립트 모드로 한번 실행을 해보기 위해서 터미널을 열고
위치를 이제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 앞에 있던 파일들이 위치한 폴더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그 파일을 보면 우리가 그 실행하고자 하는 파일이 있습니다. 자, python 3 chapter py 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가사가 이제 2번 반복해서 출력이 되는데요. 자, 순서를 바꾼 게 A라는 이름이 붙은 파일이었는데요. 지금 이 파일을 다시 한번 보면 repair lyrics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의가 뒤에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처음 라인을 실행을 이제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텐데, 실행을 하는 이 단계에서는 이것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은데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 우리가 호출한 이 함수가 not defined,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형태의 오류가 지금 발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바꿔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원래대로 바꿔본 상태에서, 즉 이 상태에서 print lyrics라고 하는 이 함수 호출은 맨 뒤로 놔두고요. 자, 이 print lyrics 그 정의를 위쪽으로, 즉 repair lyrics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print lyrics를 나중에 define 하고 그 다음에 함수 호출 맨 마지막에 하는 형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print lyrics라는 정의를 repair lyrics 다음에 오도록, 즉 repair lyrics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print lyrics를 그 다음에 정의하는 형태로 바꿔보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떨까?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포즈를 하고 실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면 자, 앞에서 그 챕터 03 ex02a라고 하는 이 파일에 다음과 같이 print lyrics 정의, 그 다음에 repeat lyrics 정의를 먼저 하고요. print lyrics 정의를 그 다음에 한 다음에 호출을 이제 그 다음에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가 생길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왜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repair lyrics라는 함수의 정의를 할 때는 print lyrics라는 이 함수 호출을 두 번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함수를 정의할 때는 그 함수를 실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print lyrics라는 것을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나중에 repair lyrics라는 함수 호출이 되면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을 실행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기록만 해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print lyrics라는 함수가 미리 정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print lyrics 정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제 repair lyrics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repair lyrics라는 함수도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함수도 미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의 정의로 옮겨가서 그 함수의 정의에 있는 body 내용을 호출하게 되는데, 이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미 10번째 라인에서 이제 이 repair lyrics를 호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에서는 print lyrics가 이미 정의가 된 거죠. 따라서 그때 이 녀석을 이제 수행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print lyrics라는 함수 호출이 되면 이 print lyrics의 body로 옮겨가서 위치를 바꿔서 그에 해당하는 스테이트먼트를 실행을 하고 나서 실행이 끝나면 print lyrics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를 실행을 하는데, 두 번째 스테이트먼트도 print lyrics를 호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print lyrics라는 함수 쪽으로 옮겨가서 그 body를 실행을 하고, 그럼 다시 출력을 하고,
다시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repeat lyrics라는 함수의 스테이트먼트가 다 수행이 됐으니까 repeat lyrics라는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은 repeat lyrics 10번째 라인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수행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라인 11, 12 라인을 보는데 여기는 코드가 더 이상 없으니까 이제 이 전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수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기 전에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시만요. 자, 다음 코드는 오류가 날지 안 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epeat lyrics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자, 정의할 때 print lyrics가 정의가 되지 않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자, repeat lyrics라는 함수 호출을 이제 하는 요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미 repeat lyrics가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호출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함수 안에서 print lyrics라는 함수를 호출해야 되는데 5번 라인에서 지금 호출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print lyrics는 아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repeat lyrics 안에서 이것을 호출할 때 print lyrics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호출이 됐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이름이 ex03a인데요. 네. 이것을 실행을 해보면, 네, 지금 보면 어디서 에러가 발생했는지가 나오는데, 지금 최종적인 에러는 print lyrics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에러가 나타난 그 위쪽 그 라인을 보면 처음에 에러가 난 곳이 chapter 03 ex03a.py라는 파일에 대해서, 그 파일의 다섯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했다. 그 다섯 번째 라인이 repeat lyrics라는 거죠. 자, repeat lyrics가 앞에서 보면은 이거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라인이죠. 자, 이것을 다섯 번째 라인을 실행하다가 에러가 났다라는 건데요. 다섯 번째 라인을 실행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를 호출한다는 것인데, 이 함수를 호출하면서 어느 단계에서 에러가 났는지를 좀 더 자세히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repeat lyrics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함수가 정의된 라인으로 옮겨갈 텐데, 그 라인, 즉 이 함수 안쪽에서 두 번째 라인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두 번째 라인에 뭐가 있냐면 print lyrics라는 게 호출이 되는데, 그 상태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첫 번째 에러가 발생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에러가 난 이유는 print lyrics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난 것을 이 에러 메시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에러 메시지들을 보면 단순히 그냥 에러가 났다라고 그냥 끝내지 말고, 에러 메시지를 잘 읽어보면 무엇 때문에 에러가 발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에러 메시지를 보고 무엇 때문에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원래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에러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도 했는데요. 자, 그 어떤 코드가 있으면 그런 코드가 에러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는 코드가 어떠한 순서대로 실행이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어떤 그 코드가 실행되는 흐름, 그 순서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 안에 있는 스테이트먼트가 실행되는 순서를 의미하는데요. 조금 전과 같이 에러가 발생하는지 발생하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그 실행이 흘러가는지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앞에 우리 예제에서 그 중간중간에 언급을 한 것처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그 스테이트먼트를 실행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줄씩 내려가면서 한 번에 하나씩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함수의 정의를 이제 만나게 되면 그 함수 정의 안에 있는 함수 body 안에 있는 그 함수를 실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그대로 그냥 기억만 할 뿐이죠. 그리고 그 함수 정의에서는 그 함수 정의 안에 있는 함수가 호출되지는 않습니다. 함수를 호출하기 전까지는. 자, 그러다가 함수를 실제로 호출하는 그러한 스테이트먼트를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그 함수의 정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통 디투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함수 호출을 만나게 되면 그 함수 호출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그 함수의 정의로 이동을 하고 그 함수의 내용을 body를 한 줄씩 실행을 하고 나서 다 끝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고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계속 실행을 하는 그런 순서대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함수 호출을 만나게 되면 그 함수의 정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회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디투어니까. 그래서 함수 호출을 만나게 되면 그 함수 정의로 이제 갔다가 다 실행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그러고 나서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또 순서대로 한 번에 하나씩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인 바이 라인, 그 라인이 적혀 있는 순서대로 그것을 이해하기보다는 함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하는 그 플로우를 따라서 함수를 이제 읽으면 조금 더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기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example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자, 지금 정의가 있을 때는 그냥 정의를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녀석을 만나게 되면 refer lyrics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body를 실행합니다. 그럼 print lyrics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 있는 것을 수행하고 나서 수행이 다 끝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요거 다음에 있는 문장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 녀석이 호출이 되는데 이거 호출할 때 다시 print lyrics라는 함수로 다시 가서 그거에 해당하는 body를 실행하고 다 끝나면 이 함수의 그 다음 라인을 실행하기 위해서 원래대로 그 떠난 곳을 이제 떠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아래를 이제 실행하는데 여기서는 없으니까 이제 repeat lyrics라는 함수가 다 끝났고 따라서 repeat lyrics를 호출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repeat lyrics 다음에 있는 것을 이제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없으니까 이제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함수 호출을 만나게 되면 그 함수의 정의로 이동을 해서 그 내용을 실행하는 그런 순서대로 흘러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앞에서는 이제 argument가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했는데요. argument가 전달이 되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함수로 호출을 이제 하는 그런 함수를 작성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그 math 모듈 안에 있는 함수들을 봤는데요. 그런 함수들은 이제 argument들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argument들을 이제 전달을 이제 하는 그런 함수들은 내부적으로 그 함수 내부적으로 이 argument를 받아서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변수, 파라미터는 하나의 변수인데요.
파라미터라고 특별한 이름이 붙어 있는 변수에 이 아규먼트를 할당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함수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런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파라미터라고 하는 변수가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간단한 example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define이라고 하고 print twice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를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괄호 안에 브루스라고 하는 이름을 입력을 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방금 얘기한 파라미터의 이름인데요. 즉, 브루스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는 이제 함수 정의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데, 자, 그러고 나서 뒤에 콜론은 동일하게 쓰고요. 자, 인덴테이션을 하고 브루스라고 하는 것을 프린트를 이제 2번을 하는 그러한 함수 바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브루스를 파라미터라고 부르는데, 자, 이 함수 안에서는 브루스라는 파라미터를 출력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함수를 작성을 하고 정의를 하고 이러한 함수를 호출을 할 때는 print twice라고 쓰고, 지금은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그 파라미터의 값으로 할당할 아규먼트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spam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 spam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함수를 호출할 때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아규먼트라고 불렀고요. 자, 이런 아규먼트를 전달하게 되면 이 함수의 정의로 이제 이동을 할 텐데, 이동을 하면서 브루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내가 전달한 아규먼트 spam이라고 하는 값을 사용해서 assignment가 내부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이 코드에는 이러한 것이 없지만 지금 이렇게 정의하고 그다음에 호출을 이렇게 한다면 내가 전달한 아규먼트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할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의 정의로 올라가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할 때 실행하기 바로 전에 브루스라고 하는 파라미터 변수가 생성이 되고, 그 변수는 spam이라는 값을 사용을 해서 할당이 일어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print 브루스라는 이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면 브루스가 가리키고 있는 spam이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수 호출하게 되면 spam이라는 것이 2번 프린트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파라미터, 아규먼트를 이제 사용하는 함수를 작성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함수 내부적으로 사용할 파라미터를 하나를 정해서 그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함수 내부를 갖다 작성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는데, 이 전달된 아규먼트가 함수를 이제 그 내부를 수행하기 전에 파라미터가 그 전달된 아규먼트로 assign이 일어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긴 하지만 두 가지 개념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이 값을 우리가 아규먼트라고 부르고요. 함수 내부에서 생성하는 변수를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pam은 이 경우에 아규먼트가 되고 브루스는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그러한 함수를 작성을 하고 나서 spam이라는 아규먼트를 전달을 하면서 호출하게 되면 spam을 2번 프린트를 하는 것이고요. 42라는 아규먼트를 전달하게 되면 42를 2번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호출을 할 때 브루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첫 번째 경우에는 spam이라는 아규먼트를 사용해서 assign이 된 다음에 브루스를 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팸이 두 번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함수 호출에서는 브루스라는 내부 파라미터 변수를 전달하는 42라고 하는 이 값을 아규먼트를 통해서 어사인을 한 다음에 프린트 브루스를 두 번 하기 때문에 42가 두 번 출력이 됩니다. 비슷하게 mass.py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면 그 값을 두 번 출력을 하는 것이고요. 스팸이라는 문자열 곱하기 4를 전달을 하게 되면 아규먼트 전달을 하게 되면 스팸 곱하기 4라고 하는 것은 스팸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4번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이 의미하는 바가 스팸 한 칸 띄고 스팸 한 칸 띄고 이런 식으로 이제 4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아규먼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브루스라고 하는 내부 함수 내부의 변수인 파라미터가 이 값으로 어사인이 됩니다. 따라서 프린트 브루스를 할 때는 이 값이 두 번 프린트가 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방식으로 mass.py라고 하는 변수를 mass.cosine이라는 함수의 그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서, 그럼 mass.cosine 함수의 리턴 값이 있겠죠? 반환 값이 있습니다. 그 반환 값이 print twice에 전달이 될 텐데, 자, cosine 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값을 먼저 계산하고 나서 마이너스 1을 아규먼트 전달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브루스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마이너스 1로 할당이 되는 일이 그 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프린트 브루스를 두 번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이 두 번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과정을 이제 보면 아규먼트를 우리가 전달을 할 때 그 아규먼트를 어떠한 값으로 우리가 전달을 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의 익스프레션으로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익스프레션으로 전달을 할 때는 일단 그 익스프레션을 이밸류에이션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밸류에이션이 된 결과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한번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두 번 출력을 할 때 스팸 곱하기 4라고 하는 이 익스프레션을 두 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계산합니다. 즉 스팸 곱하기 4라고 하는 것을 한 번 계산한 다음에 그 계산된 결과를 브루스에 전달을 하고, 그 브루스 입장에서는 그 전달된 것을 그냥 출력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4라고 하는 이 식을 계산하는 것은 딱 한 번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코사인 계산이 딱 한 번만 일어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아규먼트와 파라미터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명확히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다음 코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마이클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를 Eric the half of B라고 하는 스트링으로 이제 assign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print twice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아규먼트로 이 변수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브루스라고 하는 내부 변수 파라미터가 전달되는 마이클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어사인먼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프린트 브루스를 이제 두 번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러한 스트링이 있을 텐데, 이런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브루스라고 하는 이 변수도 같은 문자열을 가리키게 되고, 따라서 프린트 브루스를 할 때 이 문자열을 두 번 출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브루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라미터였는데요. 이 파라미터 이름이 이제 브루스였는데,
자, 이 브루스라는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이와 같이 변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변수의 이름은 브루스가 아니라 마이클입니다. 즉, 아규먼트의 이름과 파라미터의 이름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름은 함수를 호출을 하는 입장에서 부르는 이름인 것이고요. 브루스라고 하는 것은 함수 내부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처럼 함수를 이제 variable 이름으로 호출을 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브루스인지 아닌지 전혀 알 필요도 없고, 내부적으로 부르는 이름이나 그 외부에서 생각하는 이름이나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파라미터는 그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로컬 베리어블이라는 의미는 함수가 어떤 함수 호출을 이제 하고 그 함수가 종료가 되면 그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나 아니면 그 함수 안에서 내부적으로 새롭게 만든 변수들은 그 함수가 종료가 되면, 함수 호출이 끝나면 그 변수들은 사라집니다. 즉, 함수가 호출될 때만 그러한 내부 변수나 파라미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로컬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 국소적이다, 지역적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변수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음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cat twice라는 이름의 함수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part 1, part 2라는 파라미터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자, 파라미터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일 때는 이렇게 컴마로 구분을 해서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두 개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 따라서 이 함수를 호출할 때도 아규먼트를 두 개를 전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전달하는 아규먼트는 part 1이라는 파라미터를 이제 그 어사인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전달하는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인 파라미터 2를 어사인먼트를 이제 그 어사인을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파라미터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두 개를 더합니다. 자, 물론 더한다는 것은 파트 1과 파트 2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더하는 의미가 조금 달라질 수가 있죠. 즉, 정수나 숫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는 산술 연산의 덧셈을 할 것이고요. 파트 1, 파트 2가 문자열이라면 문자열의 덧셈은 이어붙이는 컨캐터네이션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결과를 이제 캣이라고 하는 내부 베리어블에 이제 내부 베리어블 캣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나서 print twic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캣이라고 하는 이 내부 변수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합니다. 자, print twice는 전달된 아규먼트를 두 번 출력을 하는 그런 함수였기 때문에 이 cat twice라고 하는 이 함수가 하는 일은 전달된 두 개의 아규먼트 혹은 파라미터를 하나로 이어 붙여서 스트링인 경우에는 그런 다음에 두 번 출력하는 그런 일을 하는 함수인데요. 자, 이런 함수를 작성을 하고, 자, line1이라는 변수를 문자열을 만들고 line2라는 문자열을 만든 다음에 cat twice의 line1하고 line2를 아규먼트로 전달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파트 1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being tid를 가리키게 될 것이고, 파트 2라는 파라미터는 라인 2에 해당하는 tiddle bang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리키게 될 텐데, 그 두 개의 문자열을 이어 붙여서 cat을 만들고 cat을 두 번 출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두 개의 라인 1, 라인 2를 이어 붙인 그런 문장이 두 번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파트 1, 파트 2는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cat은 내부 변수인데 파트 1, 파트 2 파라미터나
cat이라는 이 함수 내부에 있는 변수는 함수 호출이 끝나고 나면, 함수가 호출되는 그 순간에는 이런 변수가 생기지만 함수 호출이 되고 끝나고 나면 그러한 변수들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cat이라고 하는 변수를 내가 사용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파트 1, 파트 2를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과 같이 조금 전에 이런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cat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프린트를 하려고 한다면 cat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합니다. 물론 cat이라고 하는 변수는 이 함수를 호출하는 그 도중에 잠깐 만들어졌다가 함수가 호출이 끝나고 나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함수 호출을 다 끝내고 나서 cat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합니다. 자, 앞에서 본 cat은 함수 내부에서 우리가 만든 베리어블인데요. 자, 이 베리어블 뿐만 아니라 파트 1, 파트 2도 파라미터도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함수 내부에서 생긴 하나의 베리어블이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로컬이 됩니다. 따라서 이 print twice라는 함수 바깥쪽에서 파트 1, 파트 2 혹은 앞에서 우리가 작성했던 브루스라는 파라미터를 접근하려고 한다면 에러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함수를 호출할 때 내부적으로 변수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변수가 어떤 함수의 그 로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이런 오류들을 좀 줄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그 변수가 어떤 함수에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스택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택 다이어그램에는 각각의 함수가 어떤 함수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용이 되는 함수 안에 속한 변수들 그리고 그 변수가 가리키는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스택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우리가 함수들을 이제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함수들을 프레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상자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가 어떤 함수에 해당하는 프레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상자의 바깥쪽에 그 상자에 해당하는 함수의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상자 안에는 그 함수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파라미터와 베리어블들을 쭉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베리어블이나 파라미터가 어떠한 값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처럼 표시를 합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그 작성한 프로그램을 잠깐 보면 자, 지금 이런 그 함수를 지금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인 1, 라인 2라는 변수를 작성을 하고 함수를 이제 호출하고 하는 이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자, 처음에 라인 1, 라인 2라는 이제 변수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라인 1, 라인 2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수에 속해 있는 변수가 아니라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러한 변수인데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그러한 변수들은 특별히 메인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프레임에 속해 있는 변수라고 우리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변수는 프레임은 메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프레임인데요. 그 프레임 안에 그 곳에는 두 개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변수가 가리키는 이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함수 호출을 했습니다. cat twice line 1 line 2와 같이 호출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cat twice라는 함수의 바디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파라미터라던가 아니면은
내부 변수들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요. 자, 두 번째 있는 그 프레임을 보면 지금 방금 호출한 이 함수에 해당하는 프레임이 생겼는데요. 그 프레임 안에 보면은 이 함수 정의가 cat twice에서 파라미터가 part 1, part 2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첫 번째 문장이 아마 cat은 part 1 플러스 part 2였던 것 같은데요. 이것을 수행하기 이전 단계에서 한 이쯤에서 part 1이라는 파라미터 내부 변수를 만드는데 그것은 line 1을 가지고 어사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part 1은 line 1이 가리키고 있던 빈 t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게 됩니다. t들, 네. 그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인 part 2는 두 번째 아규먼트 line 2를 이용해서 어사인이 일어나기 때문에 part 2는 line 2가 가리키는 t들 뱅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이 함수의 body를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cat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기고 part 1과 part 2가 가리키고 있는 두 개의 스트링을 이어 붙인 새로운 스트링을 만들겠죠? 그리고 그 스트링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그러니까 프레임을 통해 나타내 보면 part 1, part 2 cat이라는 내부 변수가 생성이 되는데 각각 어떠한 값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제 이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이고 나서 cat twice에서는 print twice라는 함수를 호출을 했는데요. cat을 아규먼트로 해서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순간에 이 함수에 해당하는 프레임이 또 만들어집니다. 자, print twice인데 이 함수에는 지금 cat을 아규먼트로 전달했지만 print twice 내부에서는 파라미터로 bruce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따라서 bruce라고 하는 것은 cat이 지금 가리키고 있는 문자열을 가리키게 되고요. 물론 print twice에서는 이 bruce를 프린트를 이제 두 번 하는 그런 문장이기 때문에 뭐 다른 로컬 베리어블들은 더 만들어지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작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들을 보면은 함수가 어떠한 순서대로 호출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함수 내부에 어떤 파라미터나 로컬 베리어블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변수가 어떠한 값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프레임을 보면은 가장 바깥쪽에서 cat twice를 호출을 했고 그리고 cat twice라는 함수 안에서 print twice를 호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cat twice를 이제 호출하게 되면 이런 프레임이 생겼다가 자, print twice라는 함수가 cat twice라는 함수 안에서 호출이 끝나게 되면 이 프레임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서 이 bruce라는 변수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cat twice라는 함수 안에서 print twice라는 함수가 호출이 다 끝나고 이 함수가 다 끝나게 되면 이것도 이 프레임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던 변수도 다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이제 그 cat twice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이렇게 이거 호출을 끝나고 나면 line 1, line 2라고 아규먼트를 전달했을 때 이제 이 함수 호출이 끝나고 나면 아래쪽 프레임은 중간에 생겼다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part 1, part 2 cat bruce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를 참조하게 된다면 에러가 발생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스택 다이어그램이라고 했는데요. 스택 다이어그램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레임들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프레임은 함수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프레임들이 지금 나타나는 순서는 가장 위쪽에 메인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이름의 프레임이 맨 위에 작성이 되고
그 아래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순서대로 아래쪽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레임 안쪽에는 그 각각의 함수 안에서 생성한 베리어블들이 나타나 있고요. 물론 이제 메인에서는 그 함수 바깥쪽에서 우리가 만든 그런 line1, line2라는 변수만이 적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우리가 아규먼트를 전달하게 되면 그 아규먼트를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어사인 하기 때문에 그 아규먼트와 파라미터는 같은 값을 이제 가리키게 되는데요. 자, 지금 line1, line2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했는데 line1을 사용해서 파트 1 파라미터를 어사인 했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고요. 파트 2는 line2와 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 것 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호출을 하다가 이제 그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잠깐 앞에서 에러가 발생한 메시지를 좀 봤는데요. 그 에러 메시지의 가장 위에는 그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게 된 가장 위쪽에 있는 프레임이 출력이 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에러가 좀 더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함수를 호출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어떤 단계에서 에러가 생겼는지 그 아래쪽에 있는 프레임에서 에러가 발생한 위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의 그 출력된 결과를 보면 지금 방금 우리가 스택 다이어그램에서 프레임들의 위치 순서와 동일한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이 에러 같은 경우는 같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파일 중에서 chapter 03_ex09.py라는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자, cat twice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print twice라는 함수를 정의했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line1, line2라는 변수를 만들고 line1, line2라는 변수를 아규먼트로 cat twice에 전달을 하면서 cat twice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자, cat twice에서는 part 1, part 2를 파라미터로 해서 두 개를 이어 붙여서 cat을 만들고 cat을 아규먼트로 print twice 전달합니다. 자, print twice에서는 브루스라는 이름으로 파라미터를 지금 전달을 받았고, 그래서 브루스를 이제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 cat을 또 프린트를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print twice라는 함수 입장에서는 cat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되지 않은 변수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cat twice를 실행을 하게 된다면 먼저 cat을 먼저 만들고 나서 print twice를 수행을 하긴 하겠지만, 이 cat이라고 하는 변수는 cat twice에 속한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print twice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발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처음에 에러 메시지가 발생한 파일이 나오고 몇 번째 라인에서 발생했는지, 즉 cat twice라는 함수 호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즉 앞에서 본 쭉 윗줄부터 하나씩 실행을 하다가 여기에서 처음 이제 에러가 발생을 한 것이죠. 근데 cat twice를 실행을 하다가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어붙일 때에는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cat twice라는 함수를 호출할 때 문제가 생겼다. 자, 그 중에서도 print twice cat을 할 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자세하게 또 그 다음에 알려줍니다. 프린트 캣에서 문제가 생겼다. 왜냐하면 캣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에러 메시지를 보면 결국 이제 그 프레임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레임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함수가 어떤 순서대로 호출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함수들의 나열을 우리가 traceback이라고 부릅니다. 이 traceback에 있는 함수들의 이제 나타나는 그 순서는 결국은 앞에서 우리가 본 스택 다이어그램에서 나타난 프레임의 순서와 동일하고, 어떠한 순서대로 함수가 호출이 되어 있느냐 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이 함수가 결국 최종적으로 에러가 발생한 가장 최근에 있는 함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앞에서 작성한 함수들은 전부 다 void 함수인데요. void 함수의 반대가 fruitful function. fruitful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실이 있는, 열매가 있는 그런 뜻이 되죠. 즉 void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이제 우리가 호출했을 때 반환값, return value가 없는 그런 함수를 그러니까 void f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무언가 결과값이 반환되는 그런 함수를 열매가 있다라는 의미에서 fruitful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가 작성했던 지금까지 함수는 모두 void function입니다. 물론 void function이긴 하지만 print twice와 같이 출력이 되긴 합니다. 즉 여기서 return value라고 부르는 것은 화면상에 출력이 되는 것과는 다른 것인데요. 자,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액션을 취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math 펑션들처럼 값이 반환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출력만 할 뿐입니다. 반면에 fruitful fun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여러가지 sin, cosine 함수처럼 그 결과값이 반환이 되는데요. 뭐 디스플레이는 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반환값을 우리가 그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이제 fruitful function인데요. 이런 함수의 example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cosine 함수는 cosine 값을 반환을 하는데 그 반환된 값을 x라는 변수에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를 사용을 해서 무언가 추가적인 계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은 다음과 같이 스퀘어 루트라는 함수도 스퀘어 루트 값을 반환을 하기 때문에 그 반환된 값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계산,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익스프레션의 최종적인 결과값을 또 다른 변수에 할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물론 이러한 fruitful function, 즉 return value가 있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인터랙티브 모드와 스크립트 모드에서 사용을 할 때 그 모습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우리가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2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된다면 결과값이 보여졌습니다. 즉 익스프레션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밸류에이션을 해서 그 결과값을 디스플레이를 했었는데, 인터랙티브 모드에서는 스크립트 모드에서 파일에다가 2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하고 이 녀석을 이제 그 스크립트 모드로 실행을 하게 되면 아무런 아웃풋이 생기진 않죠. 그런 것과 동일하게 fruitful function을 호출하는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즉 math.squareroot5와 같이 이런 fruitful function을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호출하게 되면 루트 5에 해당하는 값을 디스플레이를 하는데요. 이것을 스크립트 모드에서 실행을 하게 된다면, 즉 파일에서 작성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된다면 아무런 결과값이 디스플레이가 되지 않고 이 값이 계산되긴 하지만
그 값을 활용해서 뭔가를 다른 일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계산된 결과 값이 그냥 사라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그 void 펑션, 즉 return value가 없는 경우에 우리와 이와 같이 할당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rint twice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어떤 문자열을 두 번 프린트를 하는 일을 하긴 하지만 특별히 다른 값을 이렇게 반환을 하진 않는데요. 반환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하는 함수처럼 result라는 변수를 이 반환하는 값을 사용을 해서 assign을 하게 된다면 result에는 none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값이 저장이 됩니다. 이때 none이라고 하는 값은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 none이라고 나온다고 해서 문자열 none, 즉 앞에 그 쿼테이션 마크를 하고 none이라고 쓰는 이런 문자열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none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타입이 있는 그러한 값입니다. 그래서 none이라고 하고 타입을 이제 확인해 보면 none 타입이라고 그 자체, 즉 스트링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하나의 새로운 타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값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return value가 없는 그런 함수를 가지고 어떤 변수를 할당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 none이라고 하는 특별한 타입을 가진 그 값이 할당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하고 함수를 작성을 하고 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커다란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만들지 않고 그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함수로 만든 다음에 그런 함수를 이용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함수를 이제 새롭게 만들게 되면 그 함수라고 불리우는 이제 어떤 문장들의 나열에 우리가 이름을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떠한 일을 하는 코드들의 이름을 부여함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찾아내기도 훨씬 더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수를 우리가 호출을 하는 형태로 함수에 포함된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반복적인 코드를 여러 번 작성할 필요 없이 함수를 한 번 작성을 하고 나서 그 함수를 호출하면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코드를 제거할 수 있는, 따라서 훨씬 더 프로그램을 간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함수를 이제 여러분 작성을 하고 나서 그 함수를 약간 수정을 해야 된다면 한 곳에서만, 즉 그 함수를 작성한 곳에서만 그것을 수정을 하면 되는데, 만일에 함수를 작성하지 않고 반복적인 코드를 여러 개를 작성을 했다면, 그리고 이런 코드 일부를 수정을 해야 된다면 여기서도 수정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수정을 해야 되고 여기서도 수정을 해야 되고 번거로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수를 나누어 작성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하나의 함수에서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디버깅을 하고 나면 그 함수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난다면 그 함수를 여러 번 호출을 하더라도 호출하는 곳에서는 그 함수를 호출하는 그 자체에서는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디버깅 하는 것도 훨씬 더 간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함수를 이제 잘 만들게 되면 그러한 코드를 반복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고 재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버깅 하는 것도 간단하고 프로그래밍 작성하는 것도 간단해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프로그램을
그냥 한 번에 작성하지 않고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함수로 쪼개서 함수들을 작성을 하고 그런 함수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자, 디버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추가를 하자면 디버깅 자체는 프로그래밍 못지않게 중요한 기술이 되는데요. 자, 이러한 그 디버깅 하는 과정은 마치 여기서는 디텍티브 워크와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에러가 발생이 되면 에러가 어떻게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단서로 해서 그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된 과정이나 그 원인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추론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디텍티브 워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디버깅 과정은 실험을 위주로 하는 그런 과학과도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유는 어떤 에러가 발생이 되면 마치 실험을 하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원인들을 추론을 한 다음에 그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제 수정을 하고 다시 한번 수행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런 추론이 맞듯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꿨을 때 프로그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그렇게 잘 맞아 떨어진다면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조금 더 다가가는 그런 결과가 될 텐데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생각한 추론이나 어떤 가정이 틀리게 된다면 실험 과학에서와 비슷하게 또 다른 그러한 추론, 가설을 갖다가 생각해내고 그러한 가설이 맞는지를 이제 확인을 또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뭐 실험이 위주가 되는 과학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프로그래밍이라는 것과 디버깅은 어느 하나가 부수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떤 사람들한테는 거의 동일한 과정이라고 취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할 때는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부터 원하는 내용이 잘 수행이 되는 하나의 커다란 프로그램을 작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기보다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일단 간단한 프로그램을 먼저 작성을 하고 나서 이 간단한 프로그램이 원하는 그 모습은 아니지만 일단은 에러가 없는, 오류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단 먼저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조금씩 수정을 하고 아니면 조금씩 덧붙이면서 에러가 발생하면 그 에러를 없애도록 이렇게 수정을 이제 조금씩 가합니다. 즉 프로그래밍과 디버깅을 같이 이제 수행을 해 나가면서 작은 어떤 라인에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즉 프로그래밍과 디버깅을 같이 하면서 내가 원하는 에러가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한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프로그래밍이나 디버깅이나 별로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하나의 동일한 그런 작업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커다란 프로그램을 오류 없이 작성을 이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작은 에러가 없는 코드로부터 출발해서 조금씩 추가해 가면서 에러를 없애 가면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형태로 작성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아마 여러분들도 쉬울 것 같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3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